지금부터 아침 탱크 제2회 올댓 온라인 페스티벌 온라인 관객과 안무가의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공연예술 공부하고 있고 충평론 쓰고 있는 김호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단단스 아트 그룹의 보따리 마음의 궤적, 김재현, 박현미 안무가의 4.5평, 김성은 안무가의 발런터리, 김요셉 안무가의 엔드, 한지원 안무가의 제제입니다. 그동안 질문지를 받았고 거기서 좋은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딱 추려서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김선영 안무자님의 보따리 마음의 궤적에 대한 관객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흰옷, 보따리, 버선 등에 이제 먹을 묻혀서 그려 나가던데 그 즉흥적 움직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또한 보따리나 먹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움직임을 만드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단체는 전통적 컨템포러리를 지향하는 단체고, 그리고 전통 움직임을 모티브를 받아서 움직임을 연구하고 만들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움직임이 전통적 움직임은 아시다시피 화려하거나 뭐 그런 테크니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숨 그리고 호흡 정중동이라는 그런 호흡 수축과 이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동작화하고 안무를 해서 연습을 해서 한 작품입니다. 이제 이것을 연결해서 흐르는 대로 뭐 이렇게 보이다 보니 즉흥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만들어서 안무를 해서 연습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순서가 다 있어요. 즉흥은 아니고. 그리고 보따리라는 작품은 제가 17년도에 한국 전통적 그 일상 그 전통 사물을 시작을 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랑아리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다랑아리를 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것이 보따리였는데 오히려 그 보따리가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따리라는 그 사물이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물건이구나 생각을 해서 재밌게 흥미롭게 다가오면서 이제 시리즈로 작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18년도에 그 전통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버선발 장단을 담은 버선발이 너무나 전통 춤도 같이 공부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다가와서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표현해보자. 근데 너무나 다 알고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하지? 라고 하면서 먹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8년도부터 이제 먹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보따리 무브먼트 3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담았던 것은 장단과 호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먹 작업을 하면서 먹 작업이 추가되면서 그것이 또 저한테 뭔가 스토리도 오게 되고 또 많은 영감을 줘서 마음의 궤적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궤적은 사람이 살면서 뭔가 마음에 또는 사고에 충돌이 있을 때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큰 궤적을 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을 표현한 작품이었고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이 보따리가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리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무대에서 보아도 좋은 작품인데 댄스 필름으로 제작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제 어떤 것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초점을 맞추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그 무대화가 이미 되어 있던 작품이었고요. 21년도에 그 모노탄치라는 데에서 컨택이 돼서 이제 시리즈다 보니까 그 보따리 무브먼트 3라는 작품의 어떤 다음 작품으로 마음의 궤적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그 모노탄츠 때 기획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미 무대화가 된 거를 이제 프랑스 페스티벌에 이제 참여를 할 때 이제 코로나라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거를 댄스 필름으로 만들어서 상영을 하게 된 작품이라서 그때 이제 먼저 무대화가 된 후에 이미 그 후에 댄스 필름을 작업한 거라서 무대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해 5월에 헝가리 가서도 작품을 무대에서 했었습니다. 김재현, 박현미 안무가의 4.5평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평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장소를 갯벌로 이동하잖아요. 그 갯벌을 선택한 이유, 그곳에서는 또 어떤 몸짓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 작품 4.5평은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신 김재영 감독님이 이제 서울에서 알바를 이제 하다가, 나한테 필요한 공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 싶어서 이제 재봤는데 생각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런 필요한 공간을 이 정도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댄스 필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작을 준비하면서 고시원에서 이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시원은 정말 말 그대로 한 평 남짓이거든요. 그게 이제 3.3제곱미터가 이제 한 평인데, 정말 침대 하나, 그 다음에 그 책상 하나, 먹고 자고, 거기 이제 화장실까지 있으면 4.5평 정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어감상으로 직접적으로 막 재본 크기라기보다는 네, 그게 그런 의미에서 4.5평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영상비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2.35대 1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속의 좁은 공간인 갯벌, 이게 1대1 비율.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공간인 갯벌은 이제 16대 9로 이제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보다는 사실 감정에 따라서 화면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따라가시다 보면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이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확장, 뭐 그런 의미에 따라서 영상의 비율도 이제 달라지고 아마 그래서 댄스 필름의 어떤 매력을 잘 발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훈 안무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검은 판사에 대한 의미,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거, 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판에 대한 의미, 판 위에서 추는 춤, 들어서 추는 춤, 판 뒤에서 추는 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김성훈 안무가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판자의 의미는 지금 그 달의 장면마다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매 장면마다 그 의미가 부여하는 부분이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의 판자는 약간 그 인간의 삶 무게를 저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한 그림자가 되는 장면도 있고 마지막엔 또 나무가 되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판자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눈에서 가장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판자는 왠지 관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이 작품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돌아보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판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의미를 작품에 담아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가지 또 이렇게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탈의에 대한 문제, 옷을 벗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자 이게 대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질문 중에 작품이 끝을 향해 갈 때쯤 셔츠, 티, 신발을 순차적으로 탈의하는데 그 탈의의 목적, 의도가 무언지 또 그것이 대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흥미로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볼런터리는 작품은 자발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삶의 무게를 한번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입은 옷들을 벗어들면서 삶을 벗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옷을 삶의 무게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거를 저울질하는, 제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더 무게중심이 더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춤추고 있었던 옷의 그 상의를 다 벗고 한번 저울질하는 그런 것을 표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제가 그런 빨가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나무에서 왠지 저희 삶에서 조금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한 곳에서 제가 숨어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거를 움직임으로 좀 표현하다 보니 제가 조금 상의를 벗어서 그렇게 작품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단지 그뿐만 아니라 그 판자가 검은 판자에서 주는 그런 색감이나 몸에서 나오는 스킨의 색감을 조금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은 그 문화비축 기지에서 이제 공연된 거였는데 본인이 이제 그 영상으로 나왔을 때 뭐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안무만 참여를 했고요. 사실은 무용수는 송승우 아티스트가 하셨는데, 그 아티스트랑 같이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문화비축 기지에 주는 그런 장소, 거기서 워낙에 유명한 장소이기도 했고 저도 한 번쯤은 꼭 그 무대에 서고 싶었다는 마음이 늘 있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의도치 않게 거기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관객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무용수의 그 뒷모습이 이제 그 빛이 탱크 원은 비치어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주는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작품에서. 사실은 그 자연이 주는 에너지와 그리고 그 빛이, 그리고 저희가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명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묻어나는 그게 굉장히 좀 안무자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작품을 거기서 하게 돼서 굉장히 좀 행복했다고 그래야 되나? 기뻤습니다. 네. 근데 의도치 않게 처음 있었던 공간이라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보이지 않고 싶은 부분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보여서 오히려 더 작품을 더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화비축 기지에서 한 작품들하고 댄스 필름에서 한 작품들 다 이제 베스트와 인기상에 뽑혔지만 아마 또 온라인으로 보면서 문화비축 기지에서 했던 작품 중에서도 이런 작품들은 영상으로도 뛰어나다 아마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작품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김요셉 안무가의 엔드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열린 공간 속에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많은 분들이 느꼈었던 그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흰색 가루로 표현하는 거와 나중에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파우더 일단은 가루이고요.
이제 작품이 이제 엔드, 이제 끝이라는 의미의 엔드는 이제 숨 막혔던 때는 지나가고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엔드, 그리고는 이제 미래를, 다채롭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이제 말 그대로 컬러 파우더의 의미는 어떤 구름 뒤의 희망의 무지개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의미였고요. 행위자로서는 어떤 액땜의 의미이기도 한데, 예로부터 어떤 오방색이라든지 어떤 색동저고리에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컬러 파우더를 통해서 액땜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격리되고 힘겨운 어떤 무채색 같은 그런 도시에 색을 좀 입히고 따뜻함을 좀, 각자의 색을 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떤 의미를 조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엔드와 엔드의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안무자 의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랑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시죠. 그러면서 뭐 그 파우더 그것을 뿌리는 어떤 그런 행위가 결국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주술적 행위가 아닌가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액땜처럼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나요? 거창하게 뭐 주술적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이 공연은 저희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사실 오랜 기간 지쳐 있고 답답한 시기였어서, 정말 이번 작품은 춤이 가진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진짜 관객에 의한, 어떤 관객을 위한 공연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답답하고 지친 분들을 뭐 어렵거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원한 공연이 되길 바랬고, 그래서 춤으로 좀 풀어보자라는 그런 공연으로 조금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와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 작품은 그러니까 문화 비축기지의 어떤 그런 여러 다양성을 잘 보여준 그런 공연 같은데 이제 야외 무대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무대에서 공연한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런지, 혹은 댄스 필름, 완전한 댄스 필름을 만들었으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작품을 거의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대를 직접 보았는데, 아무래도 문화 비축기지 그 탱크 2 자체가 이미 완성된 공간에 가깝게 이제 느껴진 자연의 어떤 공간이었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여러 번의 사전 답사와 리허설을 통해서 그 공간에 맞게끔 작품을 좀 많이 수정해 나갔고요. 만약에 극장이나 다른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공간에 맞게끔 수정할 것 같고,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마 이 작품은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텐데 무용수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춤추면서 좀 풀어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춤으로 조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움직임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 관객으로 참여한 아침탱크 공동대표 이소연입니다. 네, 그 한지원 안무자님의 제재 인상 깊게 봤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마치 그 오래된 신비한 그런 동양화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음악과 그 조명하고 안무하고 조화가 아주 좋았고 또 미장센도 좋았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지원님 젊은 안무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죽음에 관한 주제를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선택하고 안무를 하셨다는 것에 좀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영감받은 그런 작품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제가 이 제재라는 작품을 시작하게 된 상황적 계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탱크 공연을 이제 포함해서 당시에 너무 많은 공연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정신은 다 죽어 있고 육체만 기계적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느낌이었고, 이제 그런 바쁜 생활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스스로한테 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내 상황에 있어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는 깨달음이 좀 시작으로,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이라는 단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 것이며,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좀 가치 있게 소비했던 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작품의 큰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과정에서 좀 이끌어내어진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랑 관계였었거든요. 삶과 죽음이라는 대비를 보여주면서 좀 작품의 주제를 좀 더 명확히 하려고 했고, 이제 제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제일 좀 감사하게 스며들어 있던 순간이, 제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과 보냈던 그런 시간들과 그 관계에서 좀 느껴졌었던 다양한 희노애락의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무용수들도 약간 제 무용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던 제 스승님이랑 좀 이제 선배 오빠 한 분으로 이렇게 두 분으로 꾸렸고, 이제 그들과 이때까지 좀 함께하면서 조금 더 돌봐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약간 죽음이라는 가정된 시간 속에서 후회하고 또 성찰하는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호흡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름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그런 동작 또는 이 미장센이 아주 좋았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러면 그 동작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무, 구체적으로 이제 안무를 보면 그 어떤 느리고 빠르고 또 멈추고 그다음에 슬로우 모션.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동작 중에 저는 그 슬로우 모션을 표현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어떤 템포와 속도의 변화가 이 작품 안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요?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는 템포들이 약간 시간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좀 창작해왔던 작품들이 좀 크고 작은 오브제들을 항상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만 좀 작품을 풀어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동작의 질감적인 변화로 좀 나타냈는데, 쉽게 말해서 3장으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장에서는 이제 작품 초반에 약간 딱딱 끊어내는 미니멀한 움직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약간 죽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쨌든 숨도 쉴 수 없고 영혼 또한 없기 때문에 한국 무용 특유의 호흡적인 질감을 다 배제시키고 이제 영혼이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좀 구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2장에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슬로우 모션 같은 질감은 이제 죽음과 삶의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파노라마들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파노라마들을 보면서 이제 삶의 시간을 좀 재순환하면서 이제 후회나 성찰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아보고 싶었고, 이제 마지막 3장에서는 조금 더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이제 자기 주체성이랑 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동작의 질감도 호흡적으로 좀 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좀 살아있다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동작의 질감이 점점 빌드업되면서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시간의 역행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질문이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도 지금 벌써 시간 돼서 여기까지 질문은 마치고요. 한지원 안무자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면은 제목의 의미는 뭔가요? 제재, 그러니까는 뭐 다시제랑 있을제 쓰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냥 약간 만든 합성어인데, 이제 다시 제,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의 제라고 해서 다시 존재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만약 다시 내가 이 현생에서 존재했을 때 약간 돌아보는 시간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 한자의 합성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내 작품을 정말 다양한 색깔과 공간과 해서 봤고요. 저는 4.5평 안무하신 박현미 안무가님께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장면에 머리에 묶어있던 스카프를 풀고 날리시면서 이제 춤을 추셨거든요. 그게 이제 딱 해방의 의미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안무자님의 안무 의도가 있으신 건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카프를 풀어내는 거는 해방의 의미가 맞고요. 그래서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스카프를 풀어내는데 거기에서의 노란색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근데 노란색을 의미하는 거는 신호등을 보면 빨간색은 멈추고 노란색은 중간이고 파란색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중간에서에 있는 그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노란색이 의미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갇힌 공간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머리에 있던 스카프를 풀러서 또 집어 던지면서 16대 9의 화면으로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 질문해도 되죠? 네, 저 예술감독으로서 김성훈 안무자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 제목을 왜 발런처리라고 지으셨는지. 네, 그 볼런터리라고 지었던 이유는 지금 이 작품 전체적에선 제가 살아왔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조금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벌어졌던 지금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의 해서가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 작품 짰을 때 제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어요. 제 삶에서 이 작품을 좀 만들고 통해서 다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제가 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 삶을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왜 이 길을 선택했고 저에게 하든 대질문을 하는 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 얘기를 조금 관객들에게 들려주면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는 아마 그 관객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되게 겹치면서 되게 잘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번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뷰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 아마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리뷰 써도 굉장히 이번에는 편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객들이 질문이 굉장히 수준 높고 또 핵심을 찌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최문혜 대표님이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온라인 관객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안무자님들이 답변을 들으면서 이 작품을 봤을 때 관객이 더 재밌고 흥미롭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서울국제 댄스 페스티벌 잉탱크는 해설이 있는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좀 안무자들이 좀 더 재미있게 작품을 설명하고 관객들이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 재미라는 거는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이해심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도들이 안무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져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진짜 신진에서부터 중견 안무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관객과 많은 소통하면서 좋은 작품 만들어서 해외 쪽으로도 많이 탈로 개척해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침 탱크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데뷔 및 신재 안무가들이 독립적인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프링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무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마 신경을 써서 문장을 만드신 것 같은, 스프링보드와 파이프라인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안무가들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행사는 2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댄스 필름에 대한 어떤 플랫폼으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것, 그래서 아마 탱크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그런 댄스 필름과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을 좀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요일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 바쁜 시간 관객 참여해 주신 2분, 그 다음에 안무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무가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프로그램에 글 쓰는 거랑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죠.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차라리 내가 춤을 추고 말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춤으로 표현할 텐데. 그래서 오늘 저한테 아침 탱크에서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무리는 즐겁게 어깨짓을 하면서 춤을 추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한테 미션을 주셔가지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